2024년 3월 서울의 한 GS25 편의점이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유? 키 10cm도 안 되는 분홍색 인형 라부부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섰고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원가 18만 원짜리 키체인을 쟁탈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중년 여성이 라부부 박스를 안고 마치 은행을 털고 도망치듯 가게를 뛰쳐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장난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회 전체가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자기들이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요. 질문은 라부부가 뭐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라부부 다음엔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이 질문이 왜 무서운지 이해하려면 그 뒤에 숨은 숫자들을 봐야 합니다. 2023년 한국 가방 참 시장은 4,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340% 증가한 수치죠. 2040대 한국인 한 명당 1년간 평균 최소 25만 원을 이 작디작은 액세서리에 쓴 거라는 뜻입니다. 2024년 9월 라부부는 서울 전역의 주요 편의점에서 47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리셀러들은 3일 만에 가격을 8,500원에서 89,000원으로 올렸죠. 번개장터는 10월 첫 주에만 라부부 거래 12,400건을 기록했고 평균 가격은 원가의 7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달 뒤인 11월 라부부는 식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검색량은 단 3주 만에 62% 감소했죠. 라부부로 가득 찬 가방들이 이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 떠도는 질문, 다음 라부부는 뭘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자체가 라부부보다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집을 살 수 없을 때 당신은 라부부를 삽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건 실제 연구 결론입니다. 2024년 8월 서울대학교 심리학연구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5에서 34세 중 가방 참을 산 사람의 73%가 희귀 아이템을 소유할 때 뭔가를 이룬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무의미하단 걸 알면서도요. 서울 집값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89% 올랐습니다. 청년층 평균 임금은 11% 올랐죠. 강남 원룸 하나가 이제 6억 원입니다. 신입사원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20년 모아야 하는 돈이죠. 반면 한정판 라부부 하나는 18만 원입니다. 오늘 당장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28세 마케터 김다영 씨는 말합니다. 집 살 돈은 평생 못 모을 거 알아요. 근데 친구들이 못 가진 라부부를 내가 가지면 최소한 나한테 뭔가 독점적인 게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건 큰 꿈이 죽은 시스템 속에서의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한정판 라부부 10개를 다 모았는지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김다영 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독점적 느낌은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설계된 겁니다. 라부부를 만든 팜마트는 희소성 우선 출시 전략을 썼습니다. 초기 시장의 물량의 30에서 40%만 풀어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물건을 팔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뉴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GS25가 경찰을 불러야 할 때, 밀치는 영상이 바이럴될 때, 그게 바로 수십억 원 가치의 공짜 마케팅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의 한 대형 PR 에이전시에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키링 브랜드들이 2024년 3분기에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언박싱 영상 대행에 28억 원을 썼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갖고 있는데 너만 없어 라는 감정을 팝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당신 머릿속에 심어지면 알고리즘이 그걸 키웁니다. 친구 15명이 라부부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알고리즘은 당신 피드에 비슷한 게시물 30개를 더 띄웁니다. 당신 뇌는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라부부를 갖고 있네. 진실? 피크 시기에도 서울 인구의 4.2%만 라부부를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라부부가 좋아서 사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경주에서 뒤처질까봐 무서워서 사냥합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라부부를 가진 후에도 왜 사람들은 또 다른 뭔가를 필요로 할까요? 갤럽 코리아가 2024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2에서 35세 한국 청년의 61%가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취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트렌드에서 트렌드로 점프합니다. 이번 달은 라부부, 다음 달은 소니엔젤, 그 다음 달은 히로노. 이유, 진짜 정체성을 쌓으려면 시간, 노력, 실패, 인내가 필요합니다. 트렌디한 물건 하나 사는 건 5분이면 됩니다.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몇 시간 안에 좋아요 200개를 받습니다. 이건 소비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을 브랜드에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이 전체 사이클이 단 2달 만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월 홍대, 서울, 오전 6시 30분, 기온은 8도. 아직 열지 않은 팝업 스토어 앞에 200m 가까운 줄이 이미 늘어서 있습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도 있고 정장 벗지도 못한 직장인도 있고 큰 배낭 맨 50대 아줌마도 있습니다. 모두 단톡방을 계속 새로 고침합니다. 아무도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작은 쓰나미처럼 밀려듭니다. 11분 만에 전량 품절. 한 여학생이 인도에 주저앉아 웁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못 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달 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월 번개장터 앱을 엽니다. 라부부 탭을 스크롤합니다. 9,400개 리스팅, 절반 이상이 금매 태그, 가격은 3,000원에서 12,000원, 원가보다도 낮습니다. 댓글란은 아무도 안 사요? 더 깎아주실 수 있나요? 로 가득합니다. 한 계정이 씁니다. 37개 있어요. 우리 집이 창고 같아요. 카드값 갚아야 해요. 아무도 답글을 안 답니다. 밀치는 군중에서 완전한 침묵으로 단 8주 만에.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3-14세 그룹의 비필수재 관련 신용카드 빚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47%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콜렉터블 또는 트렌디 아이템 관련 빚이 180만 원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빚이 아닙니다. 이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빚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한국심리학연구원이 2024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58%가 2달 전 산 트렌디 아이템을 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장난감 하나에 3개월도 애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직장 관계 꿈에 애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 수준에서 한국 콜렉터블 시장은 이제 카지노처럼 작동합니다. 리셀러는 초반 2주간 이익을 보고 그 다음 도망칩니다. 마지막 구매자, 보통 젊고 경험 없는 사람들은 팔리지 않는 재고를 떠안습니다. 2024년 약 3,400억 원이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팔리지 않는 콜렉터블에 잠겨 있습니다. 이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 있죠. 박스 안에, 선반 위에, 비닐봉지 속에. 김다영 씨 기억하시나요? 라부부가 뭔가를 소유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던 28세 여성요? 11월. 그녀는 자신의 15제곱미터 원룸에 앉아 라부부 11개가 담긴 비닐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98만 원을 썼습니다. 지금 번개장터에서 그것들의 가치는 20만 원도 안 되고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바보 같아요. 그녀가 말합니다. 근데 더 나쁜 건요. 어젯밤에 틱톡 보다가 빙키봉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그거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시스템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라부부 다음엔 히로노, 히로노 다음엔 빙키봉크, 빙키봉크 다음은 아직 이름을 모르지만 이미 설계됐습니다. 콜렉터블 회사들은 2024년에 교훈을 배웠습니다. 트렌드의 수명은 더 이상 6개월이 아닙니다. 6주입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더 작은 배치로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의 한 대형 콜렉터블 회사에서 유출된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표는 오래 지속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1년에 8에서 10개의 작은 열풍을 만들고 각각 2에서 300만 명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5년,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계속 결정해야 할 겁니다. 살까 말까, 쫓을까, 놓을까, 놓칠까 봐 두려워할까, 아니면 밖에 서 있을 걸 받아들일까. 그리고 각 결정은 더 빨리, 더 압박적으로, 더 강렬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이 사이클 안에 있다면 김다영 씨처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트렌디한 물건을 보고 당장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사지 마세요.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세요. 72시간, 3일. 3일 후에도 여전히 원하고 다들 갖고 있어서 나 곧 품절될 거라서가 아닌 이유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때 사세요. 신기한 건 대부분의 경우 72시간 후엔 원했던 것조차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급박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애초에 진짜로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정 앱을 여세요. 별도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트렌드나 하이프로 붙이세요.
이런 류의 물건을 살 때마다 거기 기록하세요. 그리고 월말에 열어서 총액을 보세요. 30만 원, 5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살 때마다 5만 원, 8만 원이면 뇌는 생각하죠. 괜찮아, 조금밖에 안 돼. 하지만 한 달 동안 쌓이면 보이죠. 이건 2달 후면 잊어버릴 것들에 흘러가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와 무관한 진짜 취미를 선택하세요. 매주 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도서관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달리기, 유튜브로 낡은 기타 배우기,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지루하게 들리죠? 새 라부부 갖고 몇 시간 만에 좋아요 200개 받는 것에 비하면 도서관에서 혼자 책 읽는 건 정말 재미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당신이 무언가에 장기간 애착하는 능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고 정체성을 갖는 법을 다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쫓기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라부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부부는 훨씬 더 큰 질문의 증상일 뿐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내면으로부터 의미를 만드는 능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영원히 외부에서 그걸 빌려야 할까요? 집을 살 수 없을 때 당신은 라부부를 삽니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없을 때 당신은 컬렉션을 쌓습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한정판 히로노 10개를 다 모았는지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이 라부부에서 저 라부부로 끝없이 이어질 때 언젠가 사람들이 돌아서서 물을 순간이 올까요? 우리 대체 뭘 쫓고 있는 거지? 아니면 우리는 지칠 때까지 계속 뛸까요? 그리고 시스템은 계속해서 우리가 쫓을 다음 것을 던질까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뭔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도 다들 갖고 있어서 뭔가를 산 적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느꼈나요? 이런 분석을 더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부합니다.